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이원이라는 님이, 웨이원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꽤 전부터 봤었는데 댓글 남기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 대학원 진학에 관한 문제에 관련하여 노프 팀장님 의견이 궁금하여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학기 다니고 있는 학부생이고 병특이 목적이라 현재 미필이며 이제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민 중인 것은 차라리 일반 대학원을 가지 않고 사이버 대학원을 진학하여 시간을 확보하여 개인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막상 분야를 정해서 랩실에 들어갔는데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대학원을 가서 학위만 따고 개인 프로젝트 경험을 늘릴 것인가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은 요새 엄청 핫한 분야라 관심이 많이 가서 지난 학기에 3개월 정도 처음 공부 시작해서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CNN, RNN 모델을 구현해서 학습을 시켜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 당장은 모바일 앱 개발에 흥미가 가장 크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상용화 수준의 앱을 개발해서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전문연구위원을 뽑는 분야가 인공지능, 딥러닝 쪽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모바일이나 웹 혹은 개인 개발 쪽이 훨씬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자 쪽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인공지능 쪽을 공부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해서 2년 공부한 것이 많이 희석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뭔가 말이 두서없이 길어진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온라인 대학원 가서 그냥 개인 프로젝트가 딥러닝 쪽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이 2년 동안 직접 어플 런칭해서 유지보수까지 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일반적으로 전문연구요원 취업에 유리할까요? 이런 고민을 풀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염치불구하고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댓글로는 간단하게 먼저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좀 썼는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전문연구요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제 박사학위자랑 이제 연계가 되는 전문연구원이 있어요. 그건 일반 대학원이 훨씬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처리가 유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게 아니다. 나는 회사를 가는 게 더 끌린다. 회사 가는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는 석사가 있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이 실력 있고 괜찮으면 전문연구원 자리 온라인 대학원을 나오든 방통대 대학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본인과 회사만 서로 마음에만 들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개발자들이나 뭐 석사생들은 잘해야죠. 잘해야 이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실력만 키우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예. 저는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항상 거의 실력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력만 있으시면 돼요. 실력만 있으시면은 그렇게 회사 가는 병특은 상관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정도 병특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전문연구원이.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2가지는 관심 있어서 예전에 봐가지고 좀 요 정도 아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회사랑 쇼부 보면 되죠, 그냥.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선입견이 없는 게 제가 제 제자 중에 전문연구원으로 간 친구가 2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2친구 다 한쪽 친구는 대학원, 일반 대학원이긴 한데 좀 지방대 대학원이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혜택을 본 편도 아닌데 많이 붙어서 갔었어요. 전문연구요원이 산업기능요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이제 대부분 빨리 군대를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자리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딥러닝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냥 개발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딥러닝만 한 사람들은요, 사실 항상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딥노바에서도 대학원생들 많이 봤고, 그리고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일하면서도 되게 많이 봤는데 박사나 이제 석사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 보통 잘한 거고, 전공자들도 50대 50
한 진짜 7대3 정도로 7은 되게 못하고 3이 되게 그래도 막 쓸만한 애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석박사들이라고 무조건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야간대학원 같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학력만 있지 사실 뭐 실력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나 박사 따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뭐 어떤 공부를 한 그런 석박사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좀 상대적인 게 보통 이제 석박사 분들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꽤 잘하고 이제 전문가 소리를 들을만 한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개발을 보면 딥러닝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엔 그 컴퓨터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란 측면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거를 근데 이제 석박사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장점이기도 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하나의 디테일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거에서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확실하고 실험 방법도 확실한 경우가 많고 뭐 괜찮은 확률이 일반 개발자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높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 근데 그게 되게 좁아서 사실은 그 외적인 큰 시야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에 의외로 일반적인 개발자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딥러닝 쪽으로 쭉 가신다면 저는 일반 대학원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쪽은 아무래도 좀 일반 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수학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뭐 그 논문 수준도 보고 그게 수준이 되게 좋으면 뭐 뽑힐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 쪽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아예 박사학위까지 연계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딥러닝이 아니고 서비스 쪽이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중에 서비스 쪽 회사가 많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저 같아도 제가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 회사 일하면서 디지털 대학이나 아니면 방통대나 석사를 전문용어 할 수 있는 석사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 경력 쌓으면서 학력 채운 다음에 갈 것 같긴 해요. 제가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근데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면은 뭐 금전적인 이런 리스크가 크지 않고 내가 이쪽을 쭉 해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박사학위 연계되는 것까지 그런 전문연구원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잘 듣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비스 쪽이면은 그렇게 필요 없고 그냥 기업이랑 뭐 서로 아다리만 맞으면 되고, 보통 이제 제가 보내본 바로도 그냥 개발만 잘하면 돼요. 개발만 잘하면 됩니다. 서비스 쪽 그리고 일반 회사 쪽은. 그리고 TO가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회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저 잘할수록 더 좋은 회사, 뭐 서울대 대학원 나오면 더 좋은 회사 갈 확률은 높아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더 까다롭게 굴 수는 있겠죠.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들끼리 경쟁하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